3부가 시작됐는데 아니 요 근래에 했던 녹음 중에 가장 신나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저희 세 명이 오랜만에 고독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와, 모두가 그러네. 만장일치로 재밌게 봤던 영화. 문나이트 그러네, 때는 제가 그러네. 좀 상대적으로 고립한 편이었고 고독한 편이었고 이뭐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터널즈 호크아이 뭐 다 한 명씩 그치, 계셨는데 그치. 더 배트맨도 뭔가 좀 저만큼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았고 근데 뭐 음, 이번 진짜 골드 신화가 아주 큰 일을 했네요. 아주 히플라우스에 야, 아주 간만에 히플레야 대통합을 이뤘네.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CG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근데 사실 뭐 꺼무이키에서 본 건데 CG가 지금은 사실 현실과 구분 불가능한 수준으로 할 수 있대요. 근데 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불쾌한 골짜기가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일부러 CGT를 나게 한대요. 뭐 어,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장면이나 자살하는 장면. 이거를 음, 너무 현실과 이질감 없게 완전히 똑같이 해버리면은 실제로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CG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뭐 어, 꺼미키에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100%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 어, 여자친구는 그 좀 잔인한 거나 이런 것, 폭력적인 거를 굉장히 못 봐요. 근데 저는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뭐 전혀 거리낌 없이 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또 범죄도시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도시 음, 2가 보면은 좀 그 액션 장면에서 좀 약간 연출 자체가 좀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인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런 장면들을 거의 눈을 다 가리고 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잘 보고 재밌게 봤다 그러고. 근데 여자친구가 또 요즘에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어, 실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실화인데다가 그게 진짜라는 걸 알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으면은 정말 나 지금도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그게 공포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여자친구가 꼬꼬무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의 범인의 목소리라든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데 나 약간 좀 내가 뭐 공항에 와본 적 없는데 공항에 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한 번에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현님이 엄청 쫄보거든요, 그냥. 맞아 맞아 내 쫄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에서 막 쫄보라고 막 서로 놀리잖아. 에휴, 왕쫄보, 왕쫄보. 근데 운현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무서운 거에 비슷한 것만 봐도 무서워하시더라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 이거 엄청 무서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어. 그치, 그치. 아, 약간 뿌옇게 보시는구나. 약간 센서를 하시네, 음. 아니 이미.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쫄본데 잔인한 건 본단 말이야. 참 신기해. 그거 좀 그러니까 신기하긴 그가 하네요. 이미 컨텐츠로서 이게 픽션인 걸 알고 연출이라는 걸 아니까 괜찮은데, 아니 공포 영화도 다 픽션이잖아. 근데 공포는 이제 무섭잖아. 귀신 나오고 이제 막 음악도 으스스 하고 막 아이 다 하니까. 가짜인데 다 인간이 돈 아예, 받고 분장하고 연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번 골드신화 리뷰는 약간 이렇게 방송을 좀 총평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게 암만 CG가 많아도 헬기가 불 끄는 게 더 무섭듯이. 어? 그치, 어, 그치, 그치. 야 이때도 헬기는 마지막에 폭발하대.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헬기는 폭발 원툴이야, 그냥. 네, 제가 그러면 방금 맥락에서 하면 좋은 말씀이 뭐냐면 드리면 좋은 말씀이 뭐냐면 방금 저희가 이제 막 멋있는 장면 얘기하고 막 또 진짜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멋있게 본 장면은 물론 코끼리가 헬리콥터 부수는 장면도 멋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두 차 서로 질주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서로 격하게 야, 폭발 팍 음, 나는 거. 그게 참 그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게 정말 멋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런 액션을 예상 못 해가지고 그런 폭발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참 또 마지막에 또 일부러 막 열심히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갈까 했는데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좀 멋있었습니다. 이 감독분이 필모가 엄청 많아요. 그냥 영화 만드는 공장인가 봐. 필모가 진짜 길어. 근데 영향이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마지막은 무언가 큰 걸로 한 방 터트리고 보여줘야 음, 된다. 음, 이 생각 하신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차끼리라도 한번 폭발시켜버리자. 이런 걸 했나 봐. 마지막을 뭐 사자가 잡아먹고 코끼리가 부시고 이런 거는 그냥 초반에 하고 진짜 터트리는 거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해야 된다. 이런 역량을 확실히 있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게 되게 나도 공감을 하는 게 만약에 그 마지막 빌런을 뭐 사자한테 잡아먹힌다든가 이랬으면 되게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악당의 비참한 최후도 너무나 잘 표현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나는 처음에 차가 달려오길래 그냥 차로 딱 쳐가지고 신하를 보호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부딪히면서 차가 폭발해서 그렇게 끝나버린 거야. 나는 그 장면에 의외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나는 또 한 방 맞았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여기서 터져버리네. 불꽃이 나오네. 아니 근데 놀랐지. 그 수미상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남자 주인공 안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 거야. 근데 와 치유의 흙을 쓴단 말이야. 대박이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또 이거 하나 가지고 여자와의 이별을 또 선택을 해. 와 대박이다. 진짜 그것도 좋은데 전 또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 남자가 이제 치유의 흙으로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또 영화가 해주냐면은 이 흙이 알려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파헤칠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숨어 사는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전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블랙팬서가 영화보다 그 11화가 더 좋았던 게 이 정작 블랙팬서 영화에서는 비브라늄이 그렇게 얘네들이 목숨 걸고 비밀로 숨겼던지 그런 거에 대한 별로 논의를 많이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얼마나 탐욕적이게 구는가 막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약간 그 와칸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의제만 얘기했던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숨어 살았던 이유, 이 흙의 이유 이런 거 다시 한번 말해주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슬슬 총평을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총평 전에 뭐 우리가 한번 단점 없는 영화는 없잖아요. 단점 하나씩만 한번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가 뭐 리메이크 오늘날 다시 찍는다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단점 혹시 어땠어요? 찾아보고 있어요. 단점 뭐가 있을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단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영화가 있나? 저는 사실 단점이 뭐였냐면은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가 불을 껐기 때문에 멋진 장면이 됐지만 그 굳이 화살을 만들어서 불을 태우고 이게 좀 루즈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2시간이지만 한 1시간 40분, 30분으로 맞춰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했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 영화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악당들이 너무 조준 사격을 안 하고 연발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죄다 연발로 쏴. 하나도 못 맞추지. 연발로 쏘면은 한 발씩 쏴야 될 거 아니야. 조준 사격이 중요하죠. 연발 사격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 이제 그 악당 팀이랑 신하랑 그 BKC 그 걔들이랑 맞닥뜨렸을 때 차 옆에서 이렇게 막 총을 피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는 그게 차 뒤에서 문제를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차 옆에 있던 거였어. 그러니까 내 그 두 주인공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차 옆에 붙어 있었던 건데 애들이 총을 쏘는데 연발이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연발로 쏘는데 차가 차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발을 못 맞춰. 그러니까 이 연발이 이게 안 된다고. 이 연발 쏴보셨어요? 연발 그때 우리 사격할 때 쏴보죠 한 번씩. 그러니까 연발 다 쏴보잖아요. 그러니까 연발이 이게 다르다고. 이게 진짜 어렵다고. 맞아. 연발이 30m 앞에도 맞추기 엄청 어려워요. 30m. 30m인가 50m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어려운 연발로 죄다 연발로 맞추려고 막 그냥 그런 게 조금 뭐 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거의 뭐 이만한 걸작이 없는 거군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든 팝콘 무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작이라고 말씀을 못해도 리메이크를 하면은 아마 그 침팬지가 사람 발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 그냥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맹수만 섞어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컨셉적인 장면이 또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딱히 뭐 만약에 리메이크해서 이 동물들이 진짜 동물 그냥 훈련에 애들 쓴다 치고
그리고 오늘날의 좀 카메라 또 훨씬 발전된 카메라 기법들을 가지고 만들면은 재밌지 않을까? 저는 사실 모글리랑 타잔이 재미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다 CG고 그게 맞아. 동물도 다 CG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재미야? 뭐 이런 솔직히 좀 유치한 애니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모글리도 내가 한 맞아요. 시간인가 절반만 보고 껐는데 근데 진짜 동물 데리고 와서 하면은 이거 새로운 또 정글 히어로의 장을 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그 CG로 배경을 하고 그 동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CG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몰입이 쉽게 안 되는데 내가 신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모든 게 진짜잖아요. 진짜 숲이고 진짜 동물이고 진짜 물이니까 뭐 인물들을 보면서도 배경까지 다 보게 돼요. 저게 진짜네, 진짜네. 그러면은 실제로 나무가 뭐 바람에 흔들리는 거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 동물들의 털 갈기라든지 걔들의 뭐 심지어 아까 사자는 보니까 사자 눈물 자국도 있는 거야. 뭐 그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보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리메이크를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못하기도 할 거고. 그러겠지. 뭐 빼라 뭐 이러면서 이거 찍지 그치. 마라. 리메이크하면 다 옷을 입고 있을 거야. 다 신발도 신고. 뭐야 이게. 아, 그치. 말 던져서 서고 있을걸? 아유 이게 뭐야. 그거 알아요? 그 마지막에 케이시도 이제 천으로 아래만 가리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게 바람이 부는데 계속 거기가 볼 것 같은 그 정도 각도로 날라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시꺼매. 아니 되게 자세하게 보셨네. 아니 진짠가? 우리 진짜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건 나는 가짜라도 보고 싶지 않은데. 안에 검은 팬티 같은 거 입으신 것 같아. 너무 시꺼멓게 안 보이더라고. 그게 진짜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이게 뭐 내가 농담처럼 단점이 없어요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한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예전에 헐크 방송할 때 이안 헐크가 좀 약간 무던하게 쭉 가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이안 헐크를 보는 느낌의 서사와 연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근데 난 이안 헐크도 굉장히 다시 보니까 재밌었는데 그냥 오늘날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 신화는. 훨씬 재밌어요. 그냥 막 격앙이 돼 격앙이. 신화가 약간 인크레더블 헐크 느낌 나지 않아요? 저희 노튼 나오는 거 에드워드 노튼 나오는 인크레더블 헐크. 어떤 식으로? 어떤 점에서? 큰 줄거리 없고 액션 빠방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약간 별로 딱히 투지 짧을 거 없고 애초에 내용도 없고 그냥 딱. 난 그래서 이안 헐크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칭찬했던 그런 점들을 딱 잉크 헐크 때의 기술력이나 연출법을 가지고 했으면 이거는 진짜 내 생각에는 마스터피스야. 진짜. 왜냐하면 카메라 구도 연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왜냐하면 이 영화가 좀 밋밋했던 게 왜냐하면 이미 보는 맛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 구도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평이하게 하다 보니까 좀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난 문나 리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운현님이 만족할 만한 매력적인 캐릭터는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바로 만났네. 다음 주에 바로 만났습니다. 야 세상 참 좁아. 그러면은 이제 총평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 한 2-3개 정도 있었는데 3개 정도 있네요. 제가 3개 정도 꼽은 게 있었는데 전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 샤먼이 이제 꿈에서 이제 왕이 암살당하는 장면을 봤다면서 이제 악마의 땅에 도시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잠부리족 경계에서 이제 막 신하랑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 대사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숨막히는 신경전이 있었어요. 이제 무당이 가기 전에 무당이 안아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하가 잘 갔다 와요. 내 마음이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 두려움도 가져가요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악마의 땅으로 처음 가는데 신하가
자기의 두려움을 갖고 가라는 거야. 당신의 두려움도 줘요. 내가 안고 있을게요라고 해야 내 기준에 맞을 것 같은데, 내 두려움을 갖고 가래. 얘 봐라, 얘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라고 하고 있는데 샤먼이 거기다 더 한술 더 떠. 대단해. 짬바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넣어도 내 걸로도 충분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 대사 있었어. 그 딱 들으니까 바로 기억나. 맞아요. 내가 내 거 내가 챙긴다 이랬었어.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제 이해가겠어. 그 자막이 번역된 게 있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해석을 좀 의역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됐을까 싶어서 한 2번 정도 돌려서 내 원어로도 들었거든요. 딱 그거야. 그냥 take my fear 이런 fear였나 fear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두려움도 갖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의 두려움도 내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표현 자체를 악마의 땅이, 도시는 악마의 땅이야. 거기에 지금 호를 단신 혼자 간다고 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가면 또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이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 제가 좀 과대 해석해 보면은 전 약간 그 장면 보면서 웃기긴 했어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악마의 땅에 두려움을 버리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약간 그 두려움을 내 것도 갖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훌훌 털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하지 않았을까? 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동네 어른한테 심부름을 시켜? 지금 동네 어르신이 지금 자기 동네 엄마 가서, 같으신 분이잖아요. 엄마처럼 친했던 분. 근데 아무튼 그것도 웃겼어 진짜. 그때에서 너도 그게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장면이 내가 봤을 때 이건 미친 색드립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막 나무 절벽이었나 올라가면서 망원경으로 이제 케이시가 이제 신한테 망원경을 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확대되는 쪽으로 보면서 어머 당신이 거인이 됐어요라고 하는데 케이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케이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끔요 이러는데 우와 난 박수 쳤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의도한 색드립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색드립이라니까 색드립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봐봐. 있었어. 망원경으로 봐서 그 케이시가 엄청 크게 보인단 했어요. 말이에요. 자이언트라고 해요. 쉬나가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그 이제 케이시가 케이스 맞나? 케이시가 이게 나지막히 읊조리면서 오케이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Occasionally. 난 너무 웃기게 와 대단하다. 이런 색드립을 지금 영화에 넣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미 정글 여자 타잔이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섹슈얼인데. 그러니까 나는 좀 되게 의외했던 게 사실은 조금 더 이런 섹슈얼한 장면을 많이 넣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절제를 했더라고 그런 장면을. 그런데 그러면서 감독이 요런 거라도 하나 넣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만든 작품이다라는 건 느껴져요. 그리고 맞아요. 시나가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뽑은 100대 여성 섹시 히어로 중에서 섹시 캐릭터 중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더라고 시나가. 그러니까 아직 무조건 들어가야지. 명맥을 잇고 있다. 무조건 들어가야지. 옛날 캐릭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지금 빌런이 왕자의 조직 있잖아요. 그 용병팀까지 해서 여기는 이미 안 될 집단이라는 안 되는 집단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이제 핸델스님이나 저는 이미 조직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안 될 집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게 처음에 이제 왕자가 이제 신하의 존재를 알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왕자가 딱 지시를 합니다. 신하 잡으면 데려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여자친구가 안 돼 죽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리더의 그 통솔력이라든지 카리스마는 퇴색이 돼 있는데 옆에서 막 이제 뭐랄까 견제하는 세력 혹은 옆에서 또 다른 세력이 옆에서 막 직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대고 이제 왕자가 시끄러 어디서 여자가 나대라고 하면서 명령은 내가 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치졸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조직을 통솔하는 리더의 모습이 굉장히 힘이 없다. 이 안 되는 조직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글로 들어갑니다. 정글로 들어가서 이제 쉬나를 막 쫓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용병 직원 중에 한 명이 발자국을 딱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여기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이 있네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용병 대장이 여기야? 아니면 더 간 거야?
라고 하니까 걔가 그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자가 딱 나와가지고 찾아 그게 네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 윽박질러. 아니 진짜 모르겠다는데 윽박지른단 근데 말이에요. 거기서도 모른다니까요 이러지 않나? 그래 거기가 결국에는 못 찾아가지고 근데 모른다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 있었어요. 맞아요. 자유분방한 조직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명령이 제대로 먹혀야 되는 조직에서 이미 그 명령이 듣지 않는다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모른다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또 왕자가 헬기를 그 진짜를 박살낸 그 헬기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헬기 보수팀에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해요. 어떻게 복구는 잘 되고 있나? 라고 하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가 또 급발진하면서 어서 해!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수리하는 그 무전을 받은 애가 대답을 안 해요. 쌩깝니다. 맞아요. 대답을 안 하고 또 이제 화면이 전환이 돼요. 이미 명령 체계는 듣지를 않고 이미 리더는 소리만 지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리더다. 그리고 한 포인트가 더 있는데 이제 그 신화를 쫓다 보면 가시덩굴 숲을 막 지나가요. 거기 지나왔는데 보니까 그 용병 넷이 죽었나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 막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둘이 죽었어. 근데 소름 돋는 장면이 뭐냐면은 용병팀 대장 있죠. 걔는 그 트럭이 아니라 장갑차에 타고 있어요. 걔는 장갑차에 타서 그 가시덩굴에 상처를 입을 일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걔가 얼굴에 보면 상처가 한 2개 있어요. 가시에 끓긴 것처럼. 이 새끼 지는 장갑차에 타고 있어서 안전했으면서 정치인들 꼭 무슨 선거기간 때 국밥 먹고 오뎅 먹는 것처럼 이렇게 쓱쓱 긁은 거야. 나만 아까서 쓱쓱 긁은 거야. 애들 막 윽박 지르고 대장한테 가서 하는 소리가 애들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지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그 보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약간 몬타나 존스 아세요? 몬타나 존스? 막 알죠. 다시 해와! 막 시간과 돈을 주시면 어쩌고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웃으면서 봤어요. 그냥 이런 느낌의 악당들이구나. 약간 나는 거기서 이제 그 회사 생활을 본 거지. 안 되는 집단은 다 이유가 있다. 탈출해야 돼. 사실 그 신하랑 그 케이씨는 가시 긁혔는데도 잘만 살았는데 그 가시 긁혔다고 죽을 정도였단 말인가? 약간 의아하네. 그러니까 애들이 약골들이야. 망할 조직이니까 이미 탈출할 조짐을 보였던 거죠. 일부러 막 급부를 했던 거지. 어떻게 그러면 총평 한번 가면 될까요 이제? 예, 좋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네요. 어떻게 총평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좀 밀어붙이고 추천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봐서 다행이시고 정말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감격스럽다 그래야 되나? 너무 다행이다.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줄로 평가하고 싶어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평가는 아니죠.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든 감상이 2줄인데 첫 번째가 이제 요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진짜 부자들도 막 가난한 걸로 막 먹고 살라고 뭐 TV에서 계속 예능 같은 거 나오면은 가난 컨셉들이 있잖아. 해갖고 도둑맞은 가난이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도둑맞은 야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런 류 영화들은 보면은 다 아프리칸이나 원주민들이 큰 배경인데도 주인공은 항상 백인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참 그게 이질적이고 말도 안 되는 구조죠 사실. 근데 꼭 이 타잔이라는 엄청난 캐릭터 때문에 서양은 이런 야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까지 자기네들의 무언가 상징한테 가져와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글 히어로라고 했을 때 막 그 원주민들이 생각나는 캐릭터가 많지가 않고 사실 타잔이든 우리가 이야기했던 레드 소냐든 뭐 시나든 뭐 하나가 그 누구야 시라였나 아니면 카자르 뭐 이런 캐릭터들 보면은 결국에 타잔을 따라한 거기 때문에 전부 백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도둑맞은 야만이라는 게 참 웃기다 하는데도
근데 또 그 도둑맞은 야만을 다시 뺏어온 게 블랙팬서 같은 캐릭터잖아요. 나는 아프리칸이다 하면서 한 건데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도 그립다 정글 히어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아직 이제 지금 MCU든 DCU든 정글 히어로가 없어요. 근데 뭐 운현님은 모르겠지만 마블이든 DC든 정글 히어로가 다 있어요. 자기네들만의 정글 히어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든 뭐든 해가지고 약간 동물로 CG를 해도 물론 모글리나 좀 타잔 리메이크가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정글 히어로 쉬다 보니까 또 보고 싶다.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몇몇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쿠아맨 보고 야, 너 물고기 조종하는 거밖에 없으면서 뭘 할 건데? 라는 그 아쿠아맨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뷔했잖아요. 야, 너 동물밖에 조종 못하는 너가 뭘 할 건데? 하는 정글 히어로 복귀하는 것이 조금 기대되는 작품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핸델슨님 말씀 아주 좋았고 그 약간 핸델슨님 말씀처럼 약간 DCU에서 약간 빅스 나오면 뭐좀 특별하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 애니멀맨도 있고 뭐 그런 비슷한 애들 많으니까. 근데 애니멀맨은 약간 좀 정글 히어로보다 너무 이제 도시적이니까. 근데 부아나 비스트도 있잖아. 부아나 비스트는 완전 정글 히어로거든요. 그리고 뭐 콩고릴라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거 하니까. 좋죠. 콩고의 고릴라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걔는 뭔 능력이냐면은 백인인데 황금색 콩고릴라랑 연결돼 있어서 영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고릴라 이름이 콩에서 콩고릴라. 콩고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콩고릴라 몸으로 들어가서 막 싸워. 드라마 정도로는 나와서 만들어만 줘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도 총평을 드리고 싶은데 제 총평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체험 삶의 현장. 여기 진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이 진실 맞아. 현장의 그 리얼리티가 그대로 전해지는 아주 간만에 특히 저도 이제 CG에 질리고 그런 게 좀 싫어하는 편이고 꽤나 영화들도 좋아하는 편인데 컬트적인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유독 더 재밌게 봤던 그런 아주 히플라야에서 숙제가 아니었던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아니 그게 더 감명 깊어. 진짜 뭐 광고 슬로건 같아. 진짜가 진짜를 부순다. 야, 그러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우현님. 이 영화 정말 정말 뜻밖의 받았던 정말 서프라이즈 같은 작품이었고요. 선물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정말 모든 장르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글 장르도 있고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면모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 플라멩고 몇 천 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도 볼 수 있고 막 끼워놓는 그 사슴떼들도 영양떼겠죠. 영양떼도 볼 수 있고 뭐 훈련된 애들이라고 하지만 코끼리, 사자, 뭐 얼룩말, 화장한 말, 얼룩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도 볼 수 있고 그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까지 보실 수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눈이 즐거운 영화의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처음에 이제 뭐 쉬나하고 이렇게 뭐 전글이고 이러니까 그런 정글 액션을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 가상의 그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적인 그런 암투 그런 것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약간 퇴색되긴 했는데 처음에 막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서 티타늄이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그런 뭐 경제사범과 정경유착 같은 티타늄 완전 맥거핀이야. 와, 막판에 가서 아무 의미 없었어. 와. 내가 처음에 또 뻑갔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이야, 정경유착에 뭔가 그 약간 개발도상국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숨겨져 있는 원자재들에 대한 그 독점 소유권 이런 거를 위한 경제적 암투. 지금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솔직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부족들한테 우리는 티타늄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말만 했어도 우리는 치유의 흙 때문에 온 줄 알았지. 티타늄은 가져가.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하면서 치유의 흙도 지키고 이럴 수 있는 거였는데 와
그게 대화가 부족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처음에 스토리적인 면에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있지, 뭐 치유의 흙이라는 것도 있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치적이고 그런 현대 그 아프리카 국가 개발도상국을 지금 현재 모티브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현재 자본주의와 경제에 대한 그런 모습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뒤에 스토리에 힘이 빠지는 것들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런 좀 약간 흥미로운 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 빌런 왕자와 그 여자친구 근데 심지어 그 여자친구도 알고 보니까 형의 약혼녀를 뺏어온 거였어. 그치. 근데 그 신화까지 넘보는 치정극까지 있는 전형적인 치정극과 신화와 그 BK 시간의 그 연애 로맨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는 너무나 즐거운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녹음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로건의 감독인 제임스 맨골드인가요? 감독이 네, 했던 맞아요. 영화 중에 요즘에 영화 제작자들이 그 그린스크린 앞에서 만 연기를 하면서 자연적인 실제로 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이루어진 영화를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가짜로 만들어서 더 진짜 같은 것보다 진짜로 해놓고 나서 좀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여나 좀 옛날 영화라서 구식이라서 고전이라서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딱 그것만 한번 감수를 하고 시작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정말 즐겁고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오늘날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과 정말 다른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니까 꼭 이 신화뿐만 아니라 그 고전 영화들을 한번 챙겨서 보시면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사실 저는 제가 추천했지만 영배남의 그 배척을 한꺼풀 또 풀고 또 영배남을 또 시네필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한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영배남 입에서 고전 영화를 보라고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뭐 너무 성공적인 기회고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거 정말 성공적인 히플라우스 첫 편이 돼서 조회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이제 왜 아로니아님이 시간 날 때 진짜 뭐 고전 뭐 최신 영화 안 가리고 보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진짜 재미가 있네. 고전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봤을 때 뭔가 불편이나 저렇게 찍어서 위험하고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사실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줬던 때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어렵게 찍었구나 힘들게 찍었구나를 인정해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플라야는 오늘 영화 골드신화를 열심히 등반했습니다. 부디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의 등반을 재밌게 보셨으면 하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달아주세요. 널리 퍼뜨려주세요.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히야! 호호호!